본 이야기는 구독자 중 한 분인 정동진 허주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을 실화 80%, 구라 20%를 적절히 섞어 제작한 영상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정동진 허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구독자분의 사연이니만큼 무례한 댓글은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 이름은 진호준, 99년 군번으로 지금은 사라진 정동진 근처의 땡땡 의무대에서 복무했다. 하도 예비군 복학생 선배들이 군대에는 구타와 가혹행위가 빈번하다고 하니까 아쓰글 어떻게 하면 그런 개차반 같은 선임들을 피할 수 있을까, 편한 군대는 없을까 고민하다가 의무대가 졸라 땡보라는 얘기를 듣고 대한간호학원이라는 곳으로 갔다. 여기에서 시험을 보고 합격하면 의무대로 갈 수 있다. 냄새나는 남자애들 수십 명이 같은 반에 앉아서 6주인가 8주인가 정맥주사 놓는 법, 인공호흡 하는 법, 침대 예쁘게 개는 법, 붕대 예쁘게 싸는 법 등등을 배웠다. 정말 짜증났던 게 남자놈들끼리 몸을 더듬어가며 배우는 것과 아쓰글 실제로 인공호흡을 시키기도 했는데 기분 더러웠다. 드디어 시험날 2인 1조로 서로 팔이 골절됐다고 가정하고 붕대를 서로 매주는 시험. 나는 손목, 상대는 팔꿈치였다. 상대가 긴장했는지 붕대를 거꾸로 감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는 저기요, 그쪽이 아니라 반대로 감아야죠. 빨리 풀고 다시 감아요. 그때 간호장교가 이 모습을 보고 한마디 했다. 저기요, 그걸 알려주면 당신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왜 알려준 거예요? 저 동료라서요. 총 인원 80명 중 5명이 합격했고 신기하게 나도 합격했다. 실력 이래봤자 거기서 거기인 80명인데 내가 한 말이 간호장교에게 큰 감동을 줬던 듯. 아무튼 거두절미하고 논산훈련소를 거쳐 강릉으로 갔다. 자대에 왔는데 사막이다. 온통 허허벌판, 막사도 없고 그냥 다 천막이다. 왜냐고? 96년 무장 공비가 오고 잠수함이 발견된 뒤 땅 파고 다지고 천막 치고 이제 막 만들고 있는 신생 부대란다. 여기에 이기자, 노도, 오뚜기 또 뭐더라? 아무튼 여러 부대 인원들을 합쳐서 하나의 꼴통 부대를 탄생시킨다. 이때만 해도 각자 생활하던 패턴이 달라서 뒤죽박죽 엉망진창, 다툼이 끊이질 않았다. 툭하면 밤마다 패싸움까지. 아무래도 서로 다른 부대의 늑대들이 모였으니 서열 다툼이 치열한 건 당연,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툼이 생겼다. 특히 경례구, 이기자 부대 이기자, 다른 곳은 필승, 북진, 전진 등등 종국에는 충성으로 통일되긴 했다. 그런 늑대들의 악의 다툼이 한창인 지옥같은 이곳에 신병으로 온 나는 한 가지 특출난 점이 있었다. 눈치 하나는 기가 막히게 빠르다는 것. 나의 생존 전략은 이쁨 받는 이등병이다. 본부 중대로 와서 이틀 이내에 파견 포함 대략 80여 명 정도의 고참들 계급과 관등 성명을 모조리 외워버리는 신의 암기력을 발휘했다. 같이 온 5명의 본부 중대, 취사병, 상황병, 수송병 애들보다 훨씬 좋은 의무대 환경에서 고참들 서열만 달달 외운 덕이다. 그리고 경례도 이왕이면 졸라 크게 시원시원하게 하니까 고참들은 나를 이뻐하기 시작했다. 생존 전략 목표 달성. 물론 동기들에게 질타를 받긴 했지만 세상 사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나. 꼬우면 니들도 잘하든가. 어딜 가든 다 자기 하는 만큼 대접받고 편해진다. 그런 와중 가장 먼저 중요시설인 대대장실과 의무대가 신축됐다. 그때쯤 나는 일병을 달았다. 일단 우리 군의관님부터 소개해보겠다. 레지던트로 아직 전문의 결정을 하지 않으셨지만 비뇨기과 의사가 될 확률이 90% 이상. 비뇨기과 위주로 평소에 많은 공부를 하시고 여러가지 도움이 되는 수술을 많이 하셨다. 전역하실 때쯤엔 귀차니즘에 빠져 많은 일들을 내게 인수인계하고 떠나셨지만 너무나 좋은 분이었다. 이 사연을 적고 있노라니 언젠가 한번 수소문해서 꼭 찾아뵙고 싶어진다. 나는 군의관님으로부터 총애를 받았다. 왜냐고? 앞에 이야기했듯이 눈치가 특출나게 빠르고 신의 암기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약 이름 외우기 1등, 시료하기 1등. 다른 의무대 고참보다 알아서 잘했기 때문이다. 다른 고참들이나 후임은 의무대에 백 써서 온 경우가 많았기에 내 상대가 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호준아, 오늘은 네가 메스 잡아봐. 예? 저 말입니까? 보통 의무병은 보조만 한다. 그런데 메스를 잡으라니. 군의관님은 병사 하나를 설득. 그 병사는 군의관을 믿고 오케이 한다. 고래잡이가 시작됐다. 군의관님의 진두지휘하에 이뤄진 고래잡기였지만 나는 완벽하게 군의관님의 손을 대신했다. 이야, 역시 너 공부 열심히 해서 꼭 비뇨기과 의사해라잉. 실력이 나보다 나은데. 고래를 잡은 그 병사도 기뻐했고 모두가 대만족으로 끝난 고래잡이. 그런데 문제는 이게 소문이 난 것이다. 그것도 악의 무리에게 소문이 난 것. 온 부대에 퍼졌고 그 악의 무리는 온갖 먹을 것을 싸들고 나를 찾아와 회유했다. 악의 무리 중 시작의 발단은 취사병인 이대근 병장. 당시 군대에서 보급되는 반투명 파란색 칫솔을 가져왔다. 야, 호준아, 잘 봐. 내가 이걸 잘 다듬어서 구슬 8개를 만들 거야. 너는 그냥 이걸 리틀 이대근
나그네에게 둘러주면 돼. 어때? 간단하지? 고래잡이까지 했으면 이 정도는 껌이잖아. 그지? 느낌이 싸했다. 그리고 겁이 났다. 이 불법 인테리어가 들키기라도 하면 나는 어떻게 되지? 군장 뺑뺑이? 이 영창? 이대근 병장님의 요구대로 해주면 샤워장에서 100% 티가 난다. 그러면 소문이 날 테고 결국에는 간부귀에 들어가겠지. 야, 나쁜 거 아니야. 잘 생각해봐. 넌 그냥 해주기만 하면 돼. 그러면 영웅이 탄생하는 거야. 영웅. 영웅이라. 인정 욕구가 슬금슬금 자라났다. 티가 나지 않고 성능을 발휘할 만한 것이 뭐가 있을까? 고민, 또 고민. 점심시간, 짬통에 짬을 버릴 때 저 멀리 있는 곳에서 소로 밭을 가는 농부가 보였다. 신기하네. 강원도에선 아직도 소가 밭을 가네. 그때 내 머릿속을 스치고 간 그것. 나는 치사반의 이대근 병장님을 조용한 곳으로 불러 설명하기 시작했다. 저 이대근 병장님, 주먹을 쥐어 보십시오. 이대근 병장은 주먹을 쥐었다. 나는 검지손가락을 그 위에 얹어 포개었다. 잘 보십시오, 이대근 병장님. 이게 모든 것을 골로 가게 만드는 황소의 뿔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아무도 눈치 못 채고 내가 원할 때 이놈을 이렇게 뒤집으면 황소가 돼서 끝장을 낸다. 뭐 이 말이지. 와, 이 새끼 천재인데? 너 뭐 먹고 잡냐? PX 빨 다 니 거요. 가자. 파란 반투명 칫솔을 잘라 3cm 정도 확보하고 그걸 부메랑 모양으로 갈아낸다. 그리고 합체. 물론 서너 번의 시행착오는 있었다. 사람마다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황소뿔의 두께 및 궤적 또한 다르다. 수차례의 반복 숙달을 통해 내 기술은 정점에 이르렀고 이 모든 과정을 15분 안에 끊었을 때 마침내 나는 호준이 아니라 허준이라 불리게 됐다. 철저히 함구하겠다는 각서까지 쓴 고참 몇 명과 타중대 아저씨 여러 명이 황소로 변신했다. 그리고 효과는 엄청났다. 아마도 당시 강릉의 밤거리는 성난 황소들의 동무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하도 다들 좋다 하니 궁금했다. 이게 정말 그렇게 효과가 좋다고? 점점 고민이 됐다. 무슨 고민이냐고? 그렇다. 나 역시 황소로 변신하고픈 욕망, 악마의 속삭임. 군의관님은 전역해서 안 계신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 스스로 황소가 되는 것. 영화처럼 나는 스스로 변신을 시도했다. 황소에 대한 나의 호기심과 열정, 욕망은 모든 아픔을 참게 해주었고 결국 난 해냈다. 혼자 변신이 가능할 줄 정말 몰랐다. 그렇게 내 자신에게 대견해야 하며 2주일을 꼬박 참았다.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외박을 나가게 된다. 그렇게 여성분과 만난 황소. 결과는 미쳤다. 이건 미쳤다. 상상 이상이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엄청난 반응. 여성분은 너무 좋았다며 다음에 또 오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했고 왠지 모를 불안감을 안고 부대로 복귀했다. 오면서 계속 머릿속에 든 생각. 이건 악마의 기술이다. 인간 세계에 풀어놓으면 안 된다. 봉인해야 한다. 나는 황소로 변신시켜준 고참과 타중대 아저씨들을 만나 설득했다. 그냥 제거하자고 하면 분명히 안 할 것이 뻔하기에 저 아저씨 이게요 그냥 공업용 플라스틱이라 계속 놔두면 염증 생기고 썩어버려요. 큰일 나요. 내 말 안 들으면 다시는 못 쓸 수도 있어요. 그렇게 겁을 주고 설득해서 제거하기 시작했다. 너무 만족한 나머지 2명은 끝까지 도망다니며 숨었지만 결국에는 잡아서 모두 제거했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당시 황소에 대한 설계도와 모든 노하우는 내 머릿속에 고스란히 있다. 더 대박인 건 그 사이 오리지널 황소보다 더 뛰어난 황소2까지 개발에 성공했다는 것. 이것을 비뇨기과 의사와 협력해서 세상에 내놓을까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기로 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황소는 한 마리면 족하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5인용 데빌 장석조 감독입니다. 여러분들의 군생활 이야기를 저와 구독자들에게 들려주세요. 내가 겪은 재밌는, 무서운, 빵당한, 억울한, 역같은, 또라이 병사 등등 다양한 경험담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구라 적당히 잘 버무려 각색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밑에 제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셔도 좋고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다양한 이야기 기다리고 있을게요. 고마워요. 충성, 필승, 단결! 드디어 18년 만에 신년지가 완결됐습니다. 정지혁 병장의 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정지혁 이병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지, 최원일과 정지혁은 왜 원수가 되었는지, 짱보는 왜 김창우를 좋아하게 됐는지, 왜 정지혁은 김창우를 그토록 갈구는지, 김창우는 어떤 고문간 짓을 했는지, 말년들은 과연 제대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666 부대는 어떻게 탄생했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모든 떡밥들을 풀었습니다. 카카오 페이지에서 5인용 또는 666을 검색하세요. 감사합니다.